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정도가 걸리고 긴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오랜 기간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것을 우려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보전 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신청서만 검토한 뒤에 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한 가압류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를 한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통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는데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소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만약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이의 신청과 가압류 취소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안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당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당장 가압류를 취소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해방 공탁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킨 뒤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은 특별한 기간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취소 신청은 이미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또 가압류에 대한 해방 공탁을 하는 등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 마지막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뒤부터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에 패소하면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 이의 신청에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 이의 신청에서 했던 주장이나 증거를 상대방이 본안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미쳐질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은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으로 그 승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 직접적으로 내용이 공유되지도 않고, 또 가압류 이의 신청에서 패소하더라도 이후 본안 소송에 채권자의 청구를 적절하게 반박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가압류 이의 신청에서 본안 소송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거나 또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해당 자료들을 본안 소송에다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해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채권이나 동산보다는 부동산에 먼저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예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 급여 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라는 점을 소명해야만 채권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에게 채권 또한 없다면 그제서야 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부동산, 채권, 동산 이런 식으로 후자로 갈수록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충격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채권 가압류부터는 현금 공탁을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내 예금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했는데 나에게 가압류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가 내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채권 가압류는 필요성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동산 가압류 순으로 가압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압류 이의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가압류 신청 절차의 과정을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 결정이 되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문만을 송달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어떤 사유들을 들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법원에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가압류 신청 자료를 확인한 뒤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압류 이의 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압류 이의 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달리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법원에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가압류 이의 신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번에 신문 기일로 끝나기 때문에 주장과 증거를 완벽히 준비해서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이의 신청에 이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안 소송과 반대되는 주장을 남발하게 된다면 정작 주가 되는 본안 소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